자, 여기 원자량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기준. 그게 탄소 12의 원자량을 12로 정하는 기준도 있고요. 혹은 지금 이 문제에서는 산소 16의 원자량을 16으로 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때 여기서 우선 중요한 게 이 앞에 붙은 요 12 이런 숫자를 우리가 무슨 숫자라고 하죠? 질량수라고 해요. 질량수. 질량수죠. 그러면 왜 이렇게 원자량 체계를 바꾸는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바로 이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지금 바로 원자량의 기준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과학의 원자량 기준은 지금은 요 탄소 10이에요. 산소 16은 왜냐? 이게 사실은 1960년대에 그 사실은 그 원자량 기준이에요. 60년대에서 한 70년대까지 아시겠죠? 그게 이제 최근에 와서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자량의 기준이 바뀌면 과연 어떤 것들이 달라지고 어떤 것들이 달라지지 않느냐에 대한 어떤 그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알겠죠? 기준을 바꿨을 때 뭐는 같아지고 뭐는 달라지냐.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 왜 재밌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게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여러분 그 나라마다 혹은 문화권마다 사람들 인건비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리고 환율도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다음 물가도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연소득이 5천만 원이다. 라고 하는 것과 미국 뉴욕에서 연소득이 5만 달러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환율로 보면 비슷한데 그게 과연 거기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약간 아리까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제 지표를 비교하는 중요한 경제 수치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실질 그 뭐냐면은 구매력이거든요. 실질 구매력. 그래서 경제 지표 중에 진짜예요. 진짜 경제 지표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중에 그 실질 구매력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어요. 그럼 이 실질 구매력이 뭐냐면 이거 뭐를 모르냐면 그 사람의 소득을 그게 뭐 월소득이건 뭐 연소득이건 소득을 뭐로 나누냐면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네, 바로 빅맥 세트. 네, 빅맥 세트 가격으로 나눠요. 네, 무슨 말 알겠죠? 자, 왜냐하면 빅맥 세트는 사실은 역시나 나라마다 가격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이것도 가격이 다릅니다. 이게 제일 비싼 나라가 스위스예요, 스위스. 스위스 빅맥 세트 한 세트에 3만 원인가 넘던데.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엄청 비싸요. 네. 하지만 빅맥 세트 하나를 받아서 우리가 먹을 때의 우리의 실질적인 느낌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된다? 실질 구매력 지표로 삼는데 그런 것처럼 이게 뭐냐면 나라마다 환율도 다르고 경제 환경도 다르니까 거기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1대1로 비교할 수 없어서 이렇게 변치 않는 어떤 가치에 대한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실질 구매력이라는 경제 지표를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기준이 바뀌면 일종의 환율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기준이 바뀌었을 때 그럼 과연 뭐가 바뀌고 뭐는 안 바뀌느냐 알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이 일몰에 대한 정의도 어떻게 될 거냐? 바뀔 수 있어요. 바로 탄소 12 원자를 원자량의 정의로 생각했으니까 그거를 12g으로 했을 때 원자계수 그걸 일몰로 하는 거고요. 이때 아보가드로 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NA라고 하는 거죠. 이 값이 얼마인 거예요? 이 값이 바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고 단위는 뭐예요? 단위는 몰의 역수.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일몰의 정의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뭐도 바뀔 수 있느냐? 개수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보가드로 수 단위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얘는 새로운 아보가드로 수라고 해보죠. 아시겠죠? 그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NA-라고 해보죠. 이때 여기에 있는 산소 16의 원자량은 탄소를 12로 했을 때의
기준이 저 기준에서는 15.995 정도의 원자량을 갖고요. 단위 체계는 자 원자량을 몰질량으로 바꿨을 때 단위 체계는 바로 그램 퍼 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새로운 아보가드로 수에서는 사실은 몰수도 같은 거겠어요. 몰수도 개념이 달라지겠어요. 몰수도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때는 단위 체계를 몰의 어떻게 표현해 볼까? 이때는 단위를 이렇게 써보자. 대문자 몰 이렇게 써보자. 이 몰하고 이 몰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몰의 역수로 표현될 거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산소 16의 원자량도 이 체계 속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그램 퍼 몰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경우는 뭐는 일치해요? 지금 질량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량의 개념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에 대한 개념만 달라지고 있냐면 1몰이나 아보가드로 수나 원자량 기준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램은 그대로인데 몰 개념을 퍼 몰이냐 대문자 몰이냐 아시겠죠? 이렇게 지금 단위 체계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등온 등압 조건에서 기체 밀도가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여러분 기체와 관련해서 중요한 수식이 뭐가 있죠? 바로 PB는 nRT가 있죠. 그죠? 근데 이때 얘를 어떻게 또 표현을 해볼 수가 있냐면 PV는 NKT 이런 수식도 있죠. 맞나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수식 변형을 하나 할 수가 있냐면 저기에 있는 입자 개수를 부피로 나누었을 때 얘하고 얘를 표현했을 때 어떤 표현을 하나 생각할 수 있느냐? P over KBT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우선 여기에서 첫 번째 1 이상기체 상태 방식으로부터 이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따 여기서 기체 밀도 표현. 자, 기체 밀도 표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D라고 쓰고 M over B 이렇게 쓸 수 있죠. 맞나요? 그럼 여기에 있는 M이 뭐예요? 질량이고요. V가 뭐예요? 부피죠. 자, 근데 이때 여기 있는 질량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어 쓴 건데 여기 이제 묘한 표현이 하나 있죠. 이렇게. 자, 이 표현을 내가 이제 왜 쓴 거냐면 자, 읽을 때는 그리스 알파벳 뮤라고 있는데 내가 도입한 이유는 바로 얘는 입자 한 개의 질량입니다. 그 입자가 뭐 원자면 원자고요. 분자면 분자인 거죠. 그러면 M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시스템 내에 그 알갱이 전체 질량이잖아요. 근데 얘는 한 개의 질량이래요. 그럼 대문자 N은 뭐겠어요? 개수잖아, 개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개 1g짜리 공이 있는데 이 공이 100개 있대. 그럼 전체 몇 g이에요? 100g이겠지. 그러니까 한 개의 질량에다가 그것의 개수를 곱해주면 그게 바로 전체 질량이 나올 거라고. 무슨 말 나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여기에 있는 요 사실 중에 요만큼 이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이렇게 여기 넣어. 그럼 어떻게 된다? 요렇게.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밀도를 요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P는 뭐죠? 압력이고요. 자, 잘 봐요. 이게 압력. 자, 그 다음에 뭐 등압 등온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요 T는 온도. 그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압력하고 온도가 일정하대요. 그럼 얘하고 얘가 상수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KB가 뭐예요? KB가? 얘도 볼트만 상수죠. 자, 이 상수도 값이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죠. 무슨 말이 나겠어요? 그 다음 여기 있는 뮤는 뭐예요? 입자 한 개의 질량이죠. 질량도 저 원자량이 바뀐다고 해서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안 변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이 나겠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 있는 이 밀도는 지금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PV는 NRT로부터 기체 밀도를 이렇게 볼츠만 상수 관련해서 표현을 하면 어떻게? 여기에 있는 이 밀도가 저 개수의 단위가 바뀐다고 해서 기준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알겠죠? 알겠죠? 좋아. 자, 필기 빨리 마무리하세요. 자, 지금 원자량 체계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원자량 체계가 바뀌면서 단위가 바뀌고 물리량의 숫자가 바뀔 수가 있는데 그걸 사실은 우리는 어디서 확인을 할 수가 있냐면 이런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잘 보세요. PBNRT 내가 뭐 기준으로 쓴 거겠어요? 바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 나온 항들을 쓴 거예요. PV는 NRT. 근데 이게 NK란 말이 있죠. 이건 뭐냐면 PV는 NKT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압력 단위가 뭐죠? 압력 단위가? 네, 바로 뭐냐면 아까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정의가 101325 뉴튼 퍼 미터 제곱을 1ATM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부피 관련해서는 저런 표현이 있었고요. 아니, 압력 관련해서는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그 다음 부피 관련해서는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뭐 이런 표현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1리터는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3승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몰수는 단위가 몰이고요. 그렇죠? 자, 기체상수는 값이 뭐였었냐면 0.082 atm 리터 몰 켈빈 이랬었고요. 그 다음에 온도는 뭐 예를 들면은 뭐 273.15 켈빈 이런 표현이 있었을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개수는 단위가 뭐예요? 입자의 개수는? 얘는 단위가 없죠. 단위가 없죠? 그 다음 볼츠만 상수는 단위가 뭐였어요? 1.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의 줄 퍼 켈빈이었죠. 무슨 말 알겠죠? 자, 이걸 내가 왜 써본 걸까요? 원자량 기준이 바뀌면서 1몰을 뜻하는 표현이 달라지죠. 보이세요? 그러면 그게 여기에 어디 들어있냐고요? 바로 여기 들어있고 여기 들어있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압력, 부피, 온도는 몰수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뉴턴이란 단위, 미터란 단위, 리터란 단위 언제 배우죠? 언제 배워? 뉴턴, 미터, 리터 이런 단위 어디서 배워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근데 초중등 과정에 몰수란 단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뉴턴이나 미터나 리터는 이 몰수나 개수하고 관계 있는 단위다, 없는 단위다? 관계가 없는 단위라는 얘기예요. 얘가 어떻게 되냐에 관계없이 얘는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몰수가 아무리 변해도 상태방정식을 PV는 NKT로 바꿔 쓰게 되면 그거는 몰수가 변하건 원자량이 변하건 PV는 NKT에선 뭐가 변한다 안 변한다?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즉 단위에서부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다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이게 기체에 적용이 될 때는 이 경우는 요 수식보다는 PV는 NKT로 접근을 하는 게 더 수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 아이디어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니은하고 디귿 선택지를 살필 때는 뭐가 명확해야 되냐면 기준이 달라졌을 때 아보가드로 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자, 뭔 말이냐면 여러분 왜 원 더즌 이런 단위 체계 알죠? 이건 몇 개를 얘기하는 거야? 12개를 원 더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분필이 12개 있는 걸 원 더즌이라고 정했다고 치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사람이 아이 12개 이상해 그냥 11개로 해 그냥 무슨 말 나겠어요? 이렇게 바꿔 기준을.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게 전 사람들의 모든 동의를 얻으면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준이 12개가 됐건 11개가 됐건 분필 한 개의 질량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뀔 리가 있나?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산소 16 원자 한 개의 질량을 나타내 보자. 자, 그럼 걔는 어떻게? 뮤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이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이렇게 확 들이대면 뭐더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자, 이게 뭐냐면 위에 있는 게 뭐고 아래에 있는 게 뭐예요? 위에 있는 게 몰 질량이죠. 그죠? 근데 조금 풀었으면 몰 질량은 풀었으면 이런 어떤 의미예요? 바로 1몰의 질량인 거죠. 그 입자를 1몰만큼 모아놨을 때 이 질량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건 뭐예요? 야보가드로 수인데 야보가드로 수의 뜻은 뭐예요? 바로 1몰의 개수죠. 그러면 1몰만큼 모아놓은 질량을 1몰의 개수로 나누면 그게 바로 알갱이 하나의 질량이겠지. 무슨 말 알겠죠? 그것이 요즘 기준으로 이렇건 아니면 1960년대 기준으로 그렇건 이 둘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얘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바로 이렇게 1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요거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죠? 여기 보시면은 자 그램은 똑같았죠. 보시다시피 저 기준이 뭐가 됐건 간에 질량 기준은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그램은 약분이 되고 이 몰하고 이 대문자 몰이 이쪽으로 곱해지면 숫자가 이렇게 될 거라는 말이지. 그럼 이때 이 두 개 계산하면 값이 뭐가 됐건 간에 1보다 커요? 1보다 작아요? 1보다 크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1몰의 개수에 비해 1960년대 1몰의 개수는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더 적었다는 얘기예요? 더 많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바로 이거. 자, 문제는 난데없이 저 탄소의 연소 반응을 예로 들고 있어요. 그럼 탄소의 연소 반응 어떻게 쓸 수 있죠?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죠. 맞나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얘 반응식으로부터 알 수 있는 건 탄소 알갱이 한 개가, 알겠죠? 탄소 알갱이 한 개가 산소 분자 한 개랑 반응하면 CO2 한 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그게 한 개 반응해서 한 개 반응해서 한 개 만들어지면 1몰 반응하면 1몰 반응해서 1몰 만들어진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면 1번 기준하고 2번 기준 중에 1몰의 개수가 어디가 더 많아요? 1몰의 개수가 2번이 더 많기 때문에 2번에서 실제로 반응하는 개수는 얘네들이 더 많을 거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게 반응하는 개수건 생성되는 개수건.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니은하고 디귿을 값을 풀어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때 문제에 나와 있는 어떤 트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제에 나와 있는 트릭. 자, 문제에 나와 있는 트릭을 한번 보세요. 거기 니은하고 디귿 선택지 보이세요? 자, 니은하고 디귿 선택지 보시면 자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분자수, 소모된 산소의 질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잘 봐요. 이산화탄소는 반응물이에요, 생성물이에요? 생성물이죠. 그러면 생성물이 반응이 될수록 생성물은 무조건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 산소는 보시다시피 반응물이죠. 그러면 산소는 당연히 반응할수록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나 산소가 없어진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같은 현상이에요? 다른 현상이에요? 같은 현상인 거죠. 왜?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은 없어지고 동시에 생성물은 생기니까.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문제를 읽기도 전에 니은하고 디귿은 같은 논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번 아니면 6번인 거예요. 니은하고 디귿이 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니은 디귿이 다 맞거나 니은 디귿이 다 틀리거나. 무슨 말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선택지에서 답은 1번 아니면 6번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근데 1번이 확실히 그 뭐냐면은 달라지지 않죠. 그럼 1번이 아니니까 그냥 답이 6번이다. 그리고 그걸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다. 알겠죠? 오케이. 다다.